자, 비시면요. 미녀가 여자들이 변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얘기해줘야 돼. 네가 여친이 없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야, 애들이야. 정말 여친 없는 애들은 티가 나.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파동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요. 파동에 대한 얘기 중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파동은 매질이 필요해, 매질이 필요 없어, 종파야, 횡파야, 이건 그냥 베이스죠. 다 깔고 가야죠. 어떤 문제를 풀 때도 다 그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파동의 구조를 보고 마루골 그거 보고 파장 길이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이 정도는 다 베이스죠. 됐죠? 그 정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동이 그 다음 진동할 때 매질의 움직이는 방향을 통해서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있어. 파동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어때? 라고 하면 다른 물질을 만나기 전까지는 속력이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같은 물질을 통과하는 동안은 파동의 속력이 일정하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냐? 민혁아, 이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죽여버려.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파장이 아니고 결정된 속력에 의해서 파장 길이가 달라지는 것뿐이야. 되겠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그 파동이 어떤 물질을 통과해 라고 하는, 됐어? 자, 파동이 통과하고 있는 매질의 상태와 뭐에 따라 성질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거고, 그 속력이 결정되면 그 속력에 의해서 파동의 파장 길이가 달라지는 거야.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 길이가 길어지는 거고,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너네들은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그 파동이 어떤 매질을 통과하고 있냐? 이거 엄청 중요해. 그중 소리라고 하는 아이는 입자가 빽빽한 고체를 통과할 때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고 기체고 진공은 통과할 수가 아예 없고, 그리고 같은 기체라도 더운 공기를 통과할 때 속력이 찬 공기를 통과할 때 속력보다 빨라. 이거 알았어. 자, 그런가 하면 소리 말고 빛은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빛은 거꾸로야. 여기서 말하는 거꾸로라는 건 뭐야? 빛이 만약에 다른 물질을 만나서 꺾일 때 빛이 꺾이는 방향과 소리가 꺾이는 방향은 뭐라는 얘기야? 반대야. 알겠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빛이라고 하는 거는 됐니?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의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기체고, 그 다음 액체고, 그 다음 고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빛은 오히려 매질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빠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 이 성질 가지고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공기야 꼬맹아, 여기가 물이야. 내가 여기서 파동을 쏠 거야. 근데 쏜 게 만약에 빛이라면 당연히 공기보다 물에서 느린 거니까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꺾인 게 빛이야. 맞아? 그럼 소리는 어떻게 굴절해? 소리의 굴절을 그려봐. 그려봐. 만약에 소리라면 공기에서 물속으로 소리가 들어갈 때 어떻게 꺾일까? 빛도 소리도 느린 매질을 향해서 꺾이거든요. 그럼 소리의 입장에서 느린 매질은 뭘까? 빛의 입장에서 느린 매질은 뭘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느린 매질이 있는 방향으로 꺾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직진한 것보다 빛의 입장에서는 물이 느려. 그래서 물이 공기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꺾인 거야. 되겠어? 근데 소리의 입장에서는 뭐가 느려? 물보다 공기가 느려. 그러니까 공기가 있는 쪽 위쪽 방향으로 꺾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소리라면 이렇게 꺾여야지. 이렇게 꺾여와야지. 되겠어? 이런 거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념을 꼼꼼하게 이해해야 돼. 그냥 이렇게만 외우면 안 돼. 너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겠니?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배웠을 때 그거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런 그림을 찾으라는 거야. 이런 그림을. 됐어? 자, 그래서 빛과 소리는 서로 매질해서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근데 딱 한 번만 안 그래. 자, 소리는 더운 공기에서 빠르다겠지. 빛도 더운 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찬 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는 빨라. 되겠어? 이거는 같아. 이거는 같아. 되겠어? 그러면 공기의 온도가 다를 때 소리가 어떻게 굴절됐는지 우리나라 조상들이 얘기한 게 있었지. 그게 바로 뭐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듣는 순간 낮에는 소리가 위로 떠? 그럼 위쪽에 무슨 매질이 있는 거야? 빠른 매질, 느린 매질? 아니야. 항상 굴절은 느린 매질 쪽을 향해. 그러니까 위쪽이 느린 매질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위쪽에 느린 매질이 있으니까 위쪽이 찬 공기야, 더운 공기야? 찬 공기구나. 그러니까 낮에는 위쪽이 차. 왜? 낮 동안에는 비열이 작은 게 모래잖아. 그러니까 땅바닥이 비열이 작기 때문에 빨리 온도가 올라가. 그러니까 낮에는 땅이랑 가까운 쪽이 뜨거워. 여기가 40도, 30도, 20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리가 똑바로 갈 수가 없어. 왜? 온도가 다른 공기는 다른 매질이니까. 그래서 느린 매질이 있는 찬 공기 쪽으로 소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소리를 들을 때 원래는 여기서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지. 근데 낮에는 이 높이에서 들리기 때문에 더 높게 들린다 이 뜻이야. 그치? 근데 밤이 되면 어떠냐면 모래는 비열이 작잖아. 그러니까 더 빨리 온도가 떨어져. 알겠어? 더 빨리 떨어지니까 밤이 되면 거꾸로 여기가 20도, 30도, 40도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밤이 되면 훨씬 더 찬 공기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밤에는 오히려 소리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밤이 되면 원래 들려야 되는 소리의 높이가 여기서 들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알겠어? 이 방향으로 누구도 꺾여? 빛도 꺾여. 빛도 꺾여. 되겠어? 빛도 꺾여서 얘가 빛이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됐어? 내가 원래 보여야 되는 빛의 위치가 여기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이니까 나는 빛이 이렇게 왔다고 치는 거야. 빛은 직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눈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써야 되는 물질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물체의 위치가 달라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신기루라고 하잖아. 되겠어? 이 신기루 현상이 제일 잘 일어나는 게 모래로 가득 차 있는 사막이야. 그래서 사막에요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에서 물하고 모래는 온도 차이가 클 거잖아. 이게 더 많이 확 켜. 그래서 내가 여기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 눈에 보이기에 여기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여기 향해서 막 뛰어갔는데 여기 물이 없어.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 이런 것들이 신기루 현상이야. 이런 것들이 여름철 도로변에서 보이는 아지랭이 현상이야. 자동차가 이렇게 늘어져 보여. 도로가 젖어 보여. 그게 다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간단하게 배웠던 그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라는 게 영재 과거 올림의 의도야. 그러니 새로운 것보다
뭐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단어의 진짜 뜻이 뭐고 그 단어의 뜻을 알면 그걸 아무리 변형시켜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 결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매질의 상태에 따라 속력이 바뀔 때 파장 길이가 달라지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 그랬을 때 매질에 따라 파동의 속력은 이렇게 결정되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굴절하는구나. 굴절할 때는 항상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가는 거구나. 왜? 꺾이는 건 알겠는데 왜 느린 매질을 향해야 돼?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야 돼? 빠른 매질 쪽으로 꺾여도 되잖아. 어차피 꺾일 거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육지가 있고요. 여기가 바다인데 선생님 수업 듣는 애들한테 한 번씩은 다 해줬는데 여기에 아가가 놀다가 물에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새끼가 죽기 일보 직전인 걸 여기 있는 아빠가 봤어. 구하러 뛰어가셔야지. 어떻게 할까? 방법이야. 저 아이를 구하러 가는 방법. 어떻게 가면 되니? 은솔아, 어떻게 뛰어? 그냥 네 생각. 어떻게 뛸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뛸 것 같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아빠가 뛰는 방법. 그쵸? 이거 일직선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면 아들이 죽어요. 이게 빨리 가는 방법이 아니야. 왜요? 사실은 아들한테 빨리 가야 된다는 거 은솔이도 알아요. 그 빨리 가는 방법이 됐어? 최단 거리로 가는 거야? 그러려면 조건이 있죠. 여기서 뛰는 속도와 여기서 뛰는 속도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달라. 여기는 육지고 여긴 바다란 말이야. 사람들은 육지에서 훨씬 더 빠르게 뛰어. 뛰는 속도가 수영하는 속도보다 빨라요. 누구나. 아무리 박태환도. 알겠어? 수영하는 속도에 비해서 뛰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 사실은 구하러 간다는 얘기는 짧은 거리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빠르게 도착해야 되니까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도착하려면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많이 가고요. 느린 부분은 최대한 조금만 가는 방법이 합리적인 거거든요. 은솔아 맞아? 이렇게 가야 걸린 시간이 짧아요. 되겠어? 그러니 얘는 직선으로 가지 않고 빠른 매질을 조금 더 많이 가고 느린 매질을 최대한 조금 가는 방향으로 가려면 당연히 네가 본 것처럼 느린 매질 쪽으로 확 꺾여야 돼. 그렇지 않고요. 이 아빠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애가 물속에 있으니까 빨리 물속에 가려고 아빠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순간 이 새끼는 죽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느린 매질을 최대한 적게 가는 방향으로 모든 파동들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느린 매질 쪽을 향해서 꺾여야 된다. 그래야 느린 매질을 최대한 적게 가는 거다. 알겠어? 이 방향으로 파동이 굴절하고 있다라는 걸. 됐어? 과학자들이 알아내서 이거를 우리는 최단의 원리라고 한다. 사실은 최단 시간의 원리야. 최단 시간으로 도착하는 방향으로 모든 파동을 움직인다. 그래서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는 거다. 됐어? 이 최단의 원리는요. 빛의 성질도 굴절에만 성립되는 게 아니고 반사에도 성립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최단의 원리입니다. 자, 어떤 애가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무조건 여기를 찍고 됐어? 반대편에 여기에 도착해야 돼. 무조건 여기 한번 찍어야 돼.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거냐? 인 거예요. 되겠어? 여기 한 번을 무조건 찍고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해야 돼. 어떻게 갈래?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겠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됐어? 얘는 여기는 매질의 속력이 똑같잖아요. 속력이 똑같을 때 최단 거리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이 뭘까? 어딜 찍는 게 가장 최단 거리일까? 생각해봐. 그렇죠.
거리를 찍어야 최단 거리는 직선 거리잖아요. 사실은 이게 거울이라고 쳐봐. 이거 그대로 투영하면 얘 여기다. 되겠어? 자 그럼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직선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찍어야 돼요. 이게 됐어? 접으면 얘와 얘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 여기를 찍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반드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자소서를 이걸로 써요. 왜 빛은 반사 법칙이 성립하냐? 왜 빛은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냐? 도대체 파동은.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최단의 원리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 방향은 꺾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알아야 궁금증도 있죠. 그냥 꺾여. 거기서 생각이 멈추면 궁금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과학은. 그냥 사과는 떨어져. 그렇게 해서 생각이 멈추면 궁금할 게 없어요. 왜 떨어지는데? 근데 왜 아래 방향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죠. 아는 게 있어야 궁금한 것도 생기는 게 과학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이 반사되는 원리,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되는 반사 법칙이 성립되는 원리, 그리고 굴절하는 원리, 이거 다 하나로 통합니다. 최단의 원리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이야.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되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블라블라 문제를 풀어 오셨는데, 자, 그 중에서 223페이지 중에서 제가 설명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건 없을까요? 자, 224, 225에서 제가 13번, 18번을 연결해서 설명할 건데 그것 빼고 설명할 게 있을까요? 12, 13, 18, 18이 다 연결되는 문제예요. 22번이요. 자, 그럼 22번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12, 13, 18로 갈게요. 그림과 같이 평면 거울 CD 앞에 2m 되는 곳에 0.8m의 크기의 물체가 있다. 자, 눈을 거울 앞 0.5m 되는 이 점에 놓았을 때요. 됐어? 자, 이 물체 놓았을 때 물체 A, B 전체를 보기 위한 최소한의 크기가 얼마이냐? 거울의 크기가 이 문제예요. 꼭 한 번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영재 기출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요 이거요. 자, 거울과 렌즈에서의 상의 종류, 자, 그 다음에 그 상의 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렌즈 방정식을 안 했으니까 그걸 할 건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여기 거울 있어. 거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 내가 이렇게 서 있어서 내가 서 있으면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칩니다. 비친 내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나는 내 눈으로 내 모습을 볼 건데 이 거울의 크기가 얼마여야 내 키가 160일 때 나를 전신을 붙일 수 있는 최소한의 거울의 크기냐. 내가 키가 160이면 거울도 160이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작아도 내 모습을 다 비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한 번만 생각하면 너네 수준의 머리에서 다 돼.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은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을 본다. 내가 어떤 물체를 보는 이유는 뭐야? 물체에서 반사돼서 나온 빛이 내 눈에 왔기 때문이야. 그러면 결국은 얘가 물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얘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봐야 되잖아. 그러면 머리에 있는 빛도 내 눈에 와야 되고요. 발끝에 있는 빛도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 거울의 크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쓸데없는 부분이에요. 다 잘라버려도 되는 거예요. 아세요? 전신을 비춰보기 위해서 거울에 필요한 부분은 이게 다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때요. 우리 평면 거울의 특징이요. 평면 거울은요.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됐어? 또 뭐가 똑같은지 아세요? 거울로부터 나까지의 거리가 10m면 거울로부터 상까지의 거리도 10m. 거울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도 똑같아 보인단 말이야. 단지 달라 보이는 건 좌우만 바뀌어 보이는 거야. 맞아?
자, 그러니 이 거리가 10이면 이 거리는 얼마인 줄 알아요? 20이에요. 거리가 2배예요. 그랬을 때 알아야 너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뭔 줄 아니? 닮음이죠. 그냥 그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닮음이죠. 그러니 그래서 내 높이 1대 2는 길이 1대 2여야죠. 맞아? 그러니까 내 모습을 다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울의 크기는 내 키의 얼마? 무조건 절반이야. 알겠어? 내 키의 절반 되는 크기가 필요해요?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예요. 되겠냐? 네. 그래서 항상 나로부터 나의 상은 거울로부터 거리의 2배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늘 키의 절반이야. 네가 얼마나 먼 곳에 있든 상관없어. 그냥 네 키의 절반만큼의 크기의 거울만 있으면 비춰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는요.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 거울에 1.8m 되는 화살표를 세웠단 말이야.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울로부터 난 머리가 바본가 봐. 금방 까먹었어. 0.8m의 물체가 있단 말이야. 거울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야. 그럼 봐봐. 얘 상 어딨어? 반대편 2m 떨어진 곳에 상이 이렇게 서 있겠지. 그리고 나는 거울로부터 0.5m 떨어져 있는 여기에 내 눈이 있단 말이야. 내가 봐야지. 난 누굴 봐? 얘를 보는 게 아니지. 얘를 봐야지. 이해돼? 그럼 빨리 해봐. 송유찬 지각하지 말고 오고 225페이지에 22번 하고 있어. 225페이지에 22번. 현진이도 계약을 한 게 맞나? 맞아? 현진이 계약했어? 자, 그럼 했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길이 B가요. 몇 대 몇입니까? 5대 0.5대 얼마? 2.5. 그러니까 길이 B가 몇 대 몇이야? 1대 5란 말이야. 이놈의 시키. 그러면 이것도 1대 5여야 되겠지. 되겠어? 그런 얘기야. 네? 지영이 됐어? 오케이.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비례식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나와? 궁금해. 0.16 나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12, 13, 17을 아니 12, 13, 18을 묶어서 설명할게 라고 했어요. 12, 13, 10. 나 미쳤나봐. 얼마야? 18. 숫자는 잘 안 까먹는 편이었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자, 12, 13, 18. 이 세 가지요. 자, 얘네들은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 우리가 빛이 이렇게 와. 빛이 오다가 거울을 만나면 거울에서 빛이 반사될 때 언제나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돼. 그래서 모든 반사에는 반사 법칙이 성립돼. 그 반사 법칙이 성립되는 이유는 최다
체단의 원리가 성립돼야 되기 때문이야.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지? 체단의 원리가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같아야 돼. 이 얘기 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야? 중학교 때는 방향만 봤어. 이 방향이야. 이것만 봤어. 근데 방향만 보지 말고요. 빛은 파동이잖아요. 파동은 마루골 위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마루골로 와가지고 부딪혔어. 그래서 반사될 거야. 됐어? 근데 여기는 공기, 여기는 유리잖아. 거울이잖아. 그러면 이 반사될 때요. 마루로 부딪혔는데 반사돼서 얘 나갈 때 그대로 마루로 위상이 변화 없이 나가? 아니면 마루로 부딪혔는데 골로 위상이 180도 바뀌어서 나가? 둘 중에 하나야. 파동이 오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서 반사가 될 때요.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거예요. 되겠어? 그러니 우리가 습관적으로 공기에서 물로 갈 때요. 얘는 위상이 바뀌어서 간 거야? 안 바뀌어서 간 거야? 이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굴절에서 들어온 얘는 또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궁금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에 생각해보자. 위상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이 얘기입니다. 자, 이때 어떤 공기에서 물로 가든 물에서 공기로 가든 굴절하는 빛은 절대 위상의 변화가 없어. 굴절하는 빛은 절대로 위상의 변화가 없어. 그대로 위상으로 가. 굴절하는 모든 빛은 위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위상이 변할지 안 변할지는 반사되는 빛에서 고민하시면 돼요. 근데 위상이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건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로 왔을 때 부딪혔어? 이거예요. 빛은 공기에서 빨라요? 물에서 빨라요? 공기. 왜요? 물보다 입자가 듬성듬성 소한 매질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소한 매질이라는 건 입자가 듬성듬성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는 빠른 매질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 파동에서 소한 매질이야? 빠른 매질. 그래서 네, 빠른 매질이라는 뜻으로 소한 매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물은 공기에 비해서 입자가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어요. 느린 매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란 매질이라는 단어가 느린 매질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파동에서. 알겠어? 소한 매질은 빠른 매질, 미란 매질은 느린 매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 얘는 공기에서 물로 가다가 부딪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을 만나서 반사되구나.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빠른 매질을 통과하다가 느린 매질을 만났을 때 반사돼? 그러면 느려지기 때문에 진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질이 정반대로 바뀌는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요. 이름은 알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름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고정단 반사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는 건 빠른 매질을 가다가 느린 매질을 만나서 반사가 일어날 땐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 대표적으로 공기에서 물을 만나서 반사되는 이 아이가 마루로 부딪히며 골로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물에서 반사될 때 위상이 뒤집혔어. 알겠어?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거꾸로요. 거꾸로 이렇게 공기 중에 물에서 빛을 쏴서 공기 중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에서 빛을 쏴서 공기를 만났을 때 일부가 반사돼서 가는 이 빛, 얘는 위상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굴절하는 빛은 절대로 위상이 안 바뀐다 그랬으니까 얘는 고민이 없어. 얘는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을 만날 때는 위상 변화 없이 그대로 갑니다. 되겠어? 그래서 위상 변화 없이 그대로 가는 걸 우리가 자유단 반사라고 얘기해. 더 자유로워지면 위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물에서 진동할 때보다 공기에서 진동할 때가 훨씬 더 자유롭거든요. 그럴 때는 위상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을 만나서 반사가 일어날 때는 위상이 안 바뀌어.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해하겠어? 자, 거기에 있는 13번 먼저 볼게요.
13번을 보시면 1번 매질과 2번 매질이 있어서 여기서 됐어 반사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1번 매질은 소한 매질이라고 써있네요. 무슨 매질이란 뜻이야? 빠른 매질이란 뜻이야. 2번 매질은 미란 매질이라고 써있네요. 그럼 얘는 느린 매질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파동이 가다가 부딪힐 거야. 부딪혀서 반사될 때 느린 매질을 만났으니까 반사돼서 오는 빛은 거꾸로 위상이 바뀌어서 가야 돼. 그리고 굴절에서 통과하는 애는 위상 변화 없이 그대로 가야 돼.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답이 2번이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겠니? 그럼 꼬맹아 거기에 있는 12번 답 찾아.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 무슨 글자 써 있어? 자유단 반사할 거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알겠어? 그러면 자유단 반사 한다는 얘기는 위상이 바뀌라는 뜻이야? 안 바뀌라는 뜻이야? 안 바뀐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대로 반사되는 그림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반사될 때요. 거기에서 그 그림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뚝에서 이제 반사가 될 건데 여기에 오는 파동이 이런 모습으로 왔어. 앞쪽은 경사가 급하고 뒤쪽으로 안면한 애가 왔지. 그럼 반사될 때 누가 먼저 반사돼? 얘가 먼저 부딪히니까 얘가 먼저 반사돼. 그리고 얘네가 나중에 반사되겠지. 그러니까 반사해서 오는 애는 이 경사가 급한 애가 먼저 오고 완만한 애가 뒤로 가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가야지. 되겠어?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 그래서 앞뒤는 그대로 유지돼야지.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면요. 18번은요. 우리요. 굴절률이요.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는 꺾이는 정도로 숫자로 표현했어. 근데 꺾이는 이유는 뭐야? 왜 꺾여? 빛이 직진하지 왜 꺾여? 이 개놈 새끼 굴절하는 이유는 뭐야? 매질마다의 속력 차이 때문에. 됐어? 그래서 굴절률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속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누구와 비교한? 공기보다. 공기가 기준이야. 그래서 공기의 굴절률을 얼마로 놓는다? 1로 놓는다. 1. 됐어?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를 1로 놓는다. 그걸 굴절률이라고 부른다. 알겠어? 그러면 공기에서 물로 가. 속력이 2배 느려졌다고 치자. 그럼 굴절률 얼마라고 한다고? 2. 2분의 1 아니야. 2야. 2배 느려졌어요? 2. 됐어? 굴절률이 5야. 무슨 뜻이야? 공기보다 속력이 5배 느려졌어요. 알겠어? 굴절률이 꼬맹아 3이야. 무슨 뜻이야? 공기보다 속력이 몇 배? 3배. 뭐 해줬어요? 느려졌어요. 그러면 굴절률이 1. 됐어? 2, 3, 5. 이 중에서 가장 느린 애가 누구야? 5. 굴절률이 클수록 느린 매질이라는 뜻이야. 느낌 잡아야죠. 됐죠? 그 굴절이라는 단어를 100만 번 읽어보면 뭐 할 거니? 의미를 알아야지. 왜 오늘은 따뜻한 공기가 아니고 찬 공기가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안 추워? 추워. 그치? 난방 버튼 잘못 눌러서 꺼져 있었대. 다시 튼대.
우리의 느낌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자, 그래서 금방 틀어놨대요. 이제 나오고. 뭔 말 하다가 말았어? 아, 굴절률. 그래서 굴절률의 숫자가 클수록 느린 매질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18번 그림 보면요. 여기가 공기, 여기도 공기, 여기 굴절률 m. 되겠어? 지구에서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른 곳이 어디야? 그나마 공기. 그러면 공기가 아닌 다른 매질은 적어도 빛의 속도가 공기보다 뭐 할 거야? 느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빠른 매질, 여기가 느린 매질, 다시 빠른 매질, 괜찮아? 이렇게 보면 돼. 되겠지? 자, 근데요. 그죠? 자, 여기에서 내가 빛을 쏠 거야. 그 빛의 경로가 두 가지예요. 공기 중에서 가다가 다른 매질인 얘를 만났을 때 반사돼서 이렇게 오는 빛이 있겠죠? 자, 얘 위상 바뀔까 안 바뀔까? 빨리 판단. 여기서 반사될 때 위상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네.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위상은 바뀐다.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지.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위상은 바뀐다. 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 위상으로 반사돼서 올 거야. 맞지? 그런가 하면 하나는 반사됐지만 하나는 투과해서 갈 거잖아. 꼬맹아, 굴절할 때는 위상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여기 통과되는 N은 위상 변화 없이 그대로인 거야. 이래? 그리고 나서 이 통과한 빛이 여기서 반사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건 안 바뀌죠.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반사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위상이 그대로여서 그 상태로 통과해서 나와서 두 빛이 만날 거야. 얘는 위상이 그대로야. 그러면 두 개가 만날 때 되겠어? 하나는 위상이 그대로인 아이고 노란색, 하나 아니 그 주황색 그대로인 아이고 노란색은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만날 거잖아. 그럼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니?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니?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지. 진폭의 크기가 줄어들어. 맞아요. 그래서 이때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죠. 알겠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A는 위상이 정반대니까 위상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B는 위상이 그대로예요. 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 그런 거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2번, 13번, 18번이 같은 계열 문제다. 라고 보여드렸어요. 넘어가죠. 자, 넘어오시면 26페이지, 27페이지에서 질문하실 건데 그 중에서 23번 질문을 하겠죠? 되겠어? 23번 설명해 드릴 거고 그거 말고 질문이요. 돼요. 자, 23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맹아, 호디쌤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 거울이에요. 거울이 90도로 있어요.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과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 물칩니다. 사과, 나. 그러면 거울은 주변을 비치니까요. 그래서 산이 생기겠죠. 되겠냐? 그래서 여기 있는 사과도 비치겠지만 사실은 A라는 거울에 B라는 거울이 비치죠. 그래서 이 거울이 A 거울에 비쳐서 이렇게 거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또 B 거울에 A 거울이 비치죠. 그래서 거울이 A 거울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돼요. 이게 B 거울이고 이게 A 거울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생겨. 그러면 각각의 거울에 사과가 반사돼서 비춰 보여야 돼요. 그쵸? 첫 번째 사과가 됐어. B 거울에 비치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 또 다른 사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나? 자, 이 사과가 A 거울에 비치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 사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나?
되겠어? 얘도 상이 비춰 보이는데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겹칩니다.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상이 몇 개 생기겠니? 3개 생기죠. 3개. 얘는 실제 물체야. 상은 노란색, 얘네들이 상이야. 그래서 상이 3개 생기고요. 되겠냐? 자, 근데 이거를 120도가 돼도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120도가 돼도 똑같이 그리셔서 상의 개수 보시면 됩니다. 되겠냐? 네, 하시면 되는데 이제 따뜻한 바람 나온다. 이거를 매번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 두 개의 거울 사이의 각도가 90도일 때 이거 전체가 얼마냐면 360도입니다. 360도에서 거울 사이의 각도를 나누셔야 돼요. 두 거울 사이의 각도를 나누셔야 되는데 우리는 거울 사이의 각도가 90도니까 90도로 나눕니다.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4 나오죠. 근데 절대로 상은 짝수개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눈 값이 짝수가 나오면 거기에서 빼기 1해야 실제 상수가 나옵니다. 되겠어? 왜? 하나가 됐어? 아까 겹쳐요. 원래는 안 겹치면 얘가 비친 사과도 여기 써야 되고 얘가 비친 사과도 여기 써야 되거든요. 겹쳐서 하나가 없어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상의 개수는 언제나 홀수개만 생겨. 홀수개만 생겨. 알겠어? 근데 만약에 두 거울 사이의 요 각도가 90도가 아니고 120도라고 치자. 그러면 360 나누기 120은 3이잖아. 되겠어? 그랬을 때 개수가 홀수개가 나오면 그 자체가 그냥 상의 개수야. 알겠습니까? 네, 상의 개수는 항상 홀수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360 나누기 중심각 했을 때 짝수개가 나오면 빼기 1, 홀수개가 나오면 그대로가 상의 개수.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계산식이 왜 나왔는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되겠지? 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서요. 우리요. 하나만 하죠.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작동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할 테니까 보시면 돼요. 유찬이 머리 모양하고 선생님 머리 모양이 왜 비슷해 보이냐?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실제로요. 우리요. 굴절하고 반사를 배웠는데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 중에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게 거울입니다. 그 거울의 종류는 평면거울, 오목거울, 볼록거울 3개가 있죠. 되겠어? 그 중에서 평면거울은 아까 상까지의 거리 재면서 성격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목거울하고 볼록거울이 있다는 얘기고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는 렌즈고요. 렌즈도 오목렌즈, 볼록렌즈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오목하냐 볼록하냐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걔네들 때문에 빛이 반사되거나 굴절했을 때 모여 퍼져.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빛이 모여 퍼져.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랬을 때 꼬맹아, 볼록거울은요. 거울이잖아. 빛이 이렇게 세 군데로 들어오면 얘는 반사를 시켜야지. 그죠? 정가운데 들어간 애는요. 입사각이 몇 도냐면 얘병 입사각이 몇 도냐? 정가운데로 들어간 애는 입사각이 몇 도냐 지금? 0도예요. 법선이랑 일치하잖아요. 그럼 반사각도 몇 도여야 되냐? 0도여야죠. 반사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정가운데로 들어간 빛은 그냥 그대로 반사돼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정가운데가 아닌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가운데가 아닌 이 점에 들어간 애는 빛이 들어간 면이 얘라서 이거 접선 그으면 이렇게 그어지죠. 그러면 반사 법칙은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접선면과 90도 되게 선을 그으면 이게 법선이야. 아가야. 그러면 이 각도만큼 반대 방향으로 같은 각도만큼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 접선면을 그으시면 법선이랑 90도 되게 선을 긋고요. 요게 입사각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같은 반사각으로 빛이 이렇게 갔어야 정상이잖아. 선생님은 극단적으로 그린 거지만. 그래서 볼록거울에서는 빛이 이렇게 왔던 빛들이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래서 볼록거울에서는 빛이 퍼져. 우리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맞죠?
근데 거울이 아니고 똑같이 볼록한데 렌즈라고 치자. 렌즈는요. 그래서 빛이 똑같이 가운데 위 아래로 왔을 때 가운데는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입사각이 0도라서 그래서 네 얘가 굴절각도 0도예요. 그래서 얘는 직진이에요. 직진. 어쩔 수 없어요. 입사각보다 더 작은 굴절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입사각이 0도니까 그래서 그냥 직진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일 때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굴절하지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직진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말이 다르지. 여기는 공기 빠른 매질이야. 여기는 유리 느린 매질이야 얘. 그럼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들어갈 때 느린 매질 쪽을 향해서 꺾여야 돼요. 그쵸? 철칙입니다. 살짝 여기다가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요. 빛이 들어간 접선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면이에요. 요 면.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니 얘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지잖니. 원래 얘는 직진해서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느린 매질 쪽으로 갔으니까 됐어. 네, 직진할 수 없어서 느린 매질이 있는 됐니? 아래쪽으로 꺾여야죠. 그래서 빛이 꺾여서 얘가 이렇게 간다. 이해돼? 얘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면이니까 되겠니? 얘도 꺾여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리지만 볼록 렌즈는 빛을 뭐했다? 모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모양이라도 거울과 렌즈는 빛을 모으고 퍼뜨리고가 반대로 나타나요.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거울과 렌즈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빛을 모으는 도구가 있고요. 빛을 퍼뜨리는 도구가 있다. 기억하시죠? 이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내신에 미친 듯이 나올 거니까 외워야 돼. 알겠어? 원래 1학년 때 있다가 교과 개편되면서 2학년으로 올라간 거야. 알겠냐? 네. 그 중에서 거울 중에 빛을 모으는 거울은 오목 거울이에요. 렌즈는 볼록 렌즈고요.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거 얘가 오목 렌즈고요. 얘가 볼록 거울이란 말이야. 서로 반대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자, 근데 얘네들 앞에가 서 있을 때 비친 모습, 그 상이 어떤 모양을 띄어? 이게요. 그래서 모양이 달라도 빛을 퍼뜨리는 애들은 같은 상을 맺혀요. 빛을 모으는 애들끼리 상의 종류가 같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은 빛을 모으냐 퍼뜨리냐가 결정되는 거지. 볼록해 오목해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어? 빛을 퍼뜨리는 애들끼리는 상의 모양이 똑같이 생겨요. 얘는 이렇게 볼록 거울 앞에 꼬맹아 네가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가운데 있던 전혀 의미 없어. 빛을 퍼뜨리는 도구 앞에가 서 있으면 너는 항상 요렇게 비춰. 요렇게 비춰. 위아래 그대로 보여요. 그죠? 위아래가 안 바뀝니다. 정립상이 생기고요. 크기는 연락 코딱지만큼 보여요. 그래서 축소된 상이 생깁니다. 됐어. 그리고 얘는 빛이 퍼지니까 빛이 이렇게 와서요. 얘가 빛이 이렇게 퍼져갈 거예요. 되겠어? 빛이 퍼져서 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빛이 가는 이 지점에서 빛이 모였니? 안 모이죠. 실제로 빛은 모일 수가 없어요. 그냥 빛이 간 경로를 연장했을 때 빛이 이쯤 모였어야 정상이야 라고 하는 데서 위치가 생기죠. 거기에 상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생긴 게 아니고 가상의 지점에 생긴 거라서 이건 허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빛을 퍼뜨리는 도구들은 실제로 빛을 모으지 못하고 빛이 모였을 거라고 예측되는 가상의 위치에 상을 조그맣게 맺힙니다.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도구들은 항상 물체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밖에 못 맺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상의 종류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그 시험을 내는 그 사람 자체가 병신인 거예요. 대신에 이걸 물어보죠. 뭐요? 축소된 상을 맺혔어? 그러면 얘는 키가 160이었는데 여기 모인 아이는 30cm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런 얘기야. 그래서 물체는 실제로 160짜리인데 보이는 애는 30cm야. 그러면은 이 거울면에 30cm짜리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여러 개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축소된 상을 맺히기 때문에 거울면, 작은 거울면에 훨씬 많은 넓은 부분을 비출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물체를 축소시켜서 보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시야를 뭐 할 수 있다? 훨씬 넓힐 수 있다가 특징이야. 시야를 넓혀준다. 그러니 거울은 작더라도 거기에 비친 시야가 넓으니까 내가 넓은 면적을 보고자 할 때 이거 쓰면 된다. 되겠어? 넓은 면적을 관찰하고자 할 때 빛을 퍼뜨리는 도구를 쓰면 되겠구나. 그 넓은 면적을 보고자 하는 목적은 언제 있어? 편의점에서 누가 우리 물건을 훔쳐가나. 되겠어? 확인해야죠. 도난 방지용 거울 이거를 볼록 거울로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커브 틀어올 때 옆에서 차가 오는지를 봐야지. 그러니까 코너 반사경 그리고 아빠가 운전할 때 옆 차선 또 그 옆에 차선에 차가 있는지를 봐야 차선 변경할 거 아니야. 고개를 내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옆을 넓게 비춰보기 위해서 자동차 옆에 튀어나온 거울이지. 걔 이름이 뭐야? 사이드 밀러라고 하는 측면경. 얘네들이요. 얘네들은 모두 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물체를 작게 축소시킨단 말이야. 그럴 목적이 필요해. 그래서 쓰는 게 이 거울이에요. 라고 하는 거야. 볼록 거울. 되겠냐? 자,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요. 그래서 상을 축소시키는 얘네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이용하면 언제나 상은 축소돼. 빛을 퍼뜨리면 상은 축소돼. 알겠어? 이 얘기야. 자, 그러면 꼬맹아, 내가 여기 물속에다가 여기 물이야. 단지 모양만 오목한 렌즈를 집어넣는데 이 렌즈는 유리로 된 게 아니고 여기 속이 비어서 여기가 공기 들어있어. 여기서 내가 레이저를 물속에서 쏠 거야. 빛이 모이겠냐 퍼지겠냐? 빛이 모일까 퍼질까? 이거 빛이 보인다. 왜요? 거꾸로요. 여기가 느린 매질, 여기가 빠른 매질. 우리가 그동안 렌즈를 그렸을 때요. 우리는 됐어? 암묵적인 약속을 한 거잖아.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유리야. 그래서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느린 매질이니까 됐어? 여기를 통과할 때 얘가 빛이 퍼졌어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럼 매질을 정반대로 바꾸면 여기가 느린 매질이고 여기가 빠른 매질이면 굴절되는 방향이 정반대여야죠. 굴절되는 방향이 정반대여야죠. 그래서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공기면 오히려 얘네들이 빛을 보아. 알겠어? 얘네들이 빛을 퍼뜨려. 우리가 외운 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유리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빛이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맞아? 근데 매질의 성격을 거꾸로 뒤집히면 얘가 오히려 빛을 모으는 데서 렌즈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것들이 허점을 노리고 나오는 문제죠. 되겠어? 에스더야, 그걸 이제 꺼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허점을 노려서 나와요. 허점을 노려서 나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얘가 물속에 있는 속이 비어있는 공기라면 그래서 빛을 모을 거잖아. 그럼 모으는 물체들은 상이 어떻게 생기는데? 얘 복잡해. 그래서 시험엔 얘밖에 나올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볼록 렌즈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운데 중심을 지나는 몇 축을 광축이라고 해요. 되겠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있을 때 물체를 여기 이렇게 세우죠. 자, 근데 얘는 빛을 모으니까 초점거리가 여기고요. 초점거리의 2배가 되는 지점을 여기라고 치자. 근데 렌즈니까 초점이 여기도 있겠지만 여기도 있겠죠. 초점거리의 2배 되는 지점도 있겠죠. 뭐 그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 물체가 초점거리 2배보다 훨씬 더 멀리 있을 때 1번. 그 2개 사이에 있을 때 2번. 가장 가까이 있을 때 3번. 됐어? 자, 이렇게 물체가 어딨냐? 빛을 모으는 도구로부터 엄청 먼 곳에 있어요? 아니면 초점거리와 초점거리 2배 되는 사이에 있어요? 아니면 렌즈의 초점거리 안쪽에 들어왔어요? 이때 생기는 상의 종류가 달라요. 아주 멀리 있을 때 축소된 돌입 실상 생겨요. 가까이 오면 확대된 돌입 실상 생겨요. 됐어? 네, 초점거리 안에 들어오면 확대된 정립 허상 생겨요. 이렇게 상이 그렇게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가까이 올수록 상은 커지네? 이 얘기고. 됐죠? 가까이 올수록 상은 커지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네. 초점거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실상이네. 안으로 들어오면 허상되네? 이거 아닙니까? 큼직큼직하게 경향성을 봐야죠. 되겠어? 자, 이렇게 되는 이유를 보여드리면 안 보일까봐 여기다 그려요. 자, 볼록 렌즈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초점, 여기가 초점거리의 2배, 여기가 초점 이렇게 됐단 말이야. 되겠어? 자, 이때 물체가 열나 먼 곳에 여기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요거 첫 번째 얘 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자는 얘기야. 알겠어? 자, 이 물체한테 빛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광축과 나란하게 빛이 가는 방법이 있고, 렌즈의 중심을 통과하게끔 가는 빛이 있을 거고, 앞에 있는 초점을 지나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빛은 이 3가지 방법으로 가요. 되겠어? 그 중에서 광축과 나란하게 간 빛은 무조건 렌즈를 닫는 순간 반대편 초점을 지나가는 방향으로 굴절해 간다. 맞아요. 광축과 나란하게 간 애는 초점 지나갑니다. 그럼 거꾸로 초점 지나온 애는요, 렌즈를 만나는 순간 광축과 나란하게 가요. 1번 경로와 3번 경로가 거꾸로입니다. 알겠어? 광축과 나란하게 간 애는 초점 지나가고, 초점 지나간 애는 광축과 나란하게 가게 된다. 됐어? 근데 중심 지나간 애는 그냥 직진한다. 그러다 보면 새 빛이 한 점에 무조건 만나죠. 그 만난 이 점에 저 대가리에서 나온 빛이 모였으니까 대가리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서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상이 이렇게 맺히는데 얘는 위아래가 뒤집혀서 뒤집힌 상을 우리가 돌입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실상이죠. 되겠냐? 자, 그래서 돌입실상이 생긴다. 아, 돌입실상이 생겼구나. 확인. 됐어? 그러면 얘가 이 위치보다 더 렌즈 쪽에 가까이 와서 2번째 위치 여기 온다면 이 얘기입니다. 자, 빛은 3개의 빛의 경로를 그리면 상의 위치 알 수 있지만 굳이 3개 그릴 필요 없다. 왜? 2빛이 만나는 곳에 나머지 한 빛은 따라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도할 때 2개만 그리면 된다. 되겠어? 가장 그리기 편한 게 1번 선과 2번 선이에요. 3번 선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따라올 거니까. 이거 2개 그리는데 그 중에서 물체가 여기 있던 꼬맹아 여기 있던 상관없이 1번 위치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 빛이 모일 때 항상 이 보라색 선 어딘가에 빛이 모인다는 거야. 의심할 필요 없어. 이 보라색 선 어딘가에 맺혀. 그래서 상이 생겨. 그러니까 어디에 맺히는지만 보면 되는데 얘가 여기에 있을 때는요. 렌즈의 중심을 향하는 빛이요. 여기 있을 때보다 차이점을 빨리 생각해 보시면 되죠.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게 되면 렌즈의 중심을 지나기 위해서요.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위치에 있을 때보다 2번 위치에 있을 때 여길 지나가려면 경사는 더 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위치가 훨씬 뒤쪽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는 이거 작도 앞으로 안 할 거야. 경향성을 빨리 봐야죠. 물체가 이렇게 왔더니 실제로 여기서 만나서 상이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오니까 상이 여기서 생겼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상도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이해돼? 이해돼? 근데 내가 말씀드렸죠. 보라색 선상에서 상이 생긴다고.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보라색이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럼 상의 크기는 점점 뭐 해줘야 되니?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렌즈 쪽으로 다가올수록 상은 커질 수밖에 없다. 왜? 보라색 선이 훨씬 더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은 길어지는 거죠. 이해되는 거야? 이해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상이 외칩니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상도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되겠어? 근데 이게 언제까지? 초점까지. 그래요. 초점보다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점보다 안에 들어오면 얘가 여기 있을 때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중심을 지나가려면 경사는 더 급해야죠. 더 급해야 되죠. 흰색으로 그려볼게요. 중심을 지나가려니까 경사를 더 급해야 되니까 이 새끼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보라색 선하고 흰색 선이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초점 안으로 들어오면 실제로 빛은 모일 수가 없다. 실제로 빛이 보여서 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허상 생긴다. 그럼 빛이 안 모이면 얘네들의 연장선을 돼서 그리세요. 그랬을 때 연장선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에 돼서 이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허상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허상은 똑바로 서 있습니다. 알겠어? 네, 이렇게 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초점을 기준으로. 초점 가기 전까지는 실상. 초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허상. 그러면서 보세요. 허상은 빛을 퍼뜨리던 모으던 허상은 무조건 똑바로 서 있습니다. 허상은 무조건 정립 허상밖에 없어. 도립 허상 이런 얘기하는 새끼가 제일 병신이야. 알겠어? 허상은 언제나 정립이야. 정립, 허상 이 두 개가 붙어서 한 단어야. 정립 허상이야. 실상은 무조건 도립이야. 알겠어? 도립 실상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상이 이렇게 되는데 매번 이걸 어떻게 그리니? 못 그리죠. 그러니 우리는 무슨 상이 생겨? 이거 렌즈 방정식이라는 거에 넣어서 풀어서 얘기해요. 렌즈 방정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알 수 있는데 렌즈 방정식 간단합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F분의 1이야. 이게 다야. A가 뭐냐면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하겠다는 거야. 렌즈의 중심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하겠다는 거고 렌즈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F라고 하겠다는 거야. 물체까지의 거리 A, 상까지의 거리 B, 초점까지의 거리 F. 알겠어? 이 얘기야.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봐라. 빠른 속도로 해치워. 자, 첫 번째. 초점거리보다 2배 멀리 있을 때, 2배보다 멀리 있는 거. 이때는 축소된 도립 실상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초점거리를 꼬맹아 10으로 해봐. 그러면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 물체가 있어야 되니까 물체는 25m에 있다고 치자. 30m에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상이 얼마 나오는지 핑가구해. 되겠어? 이게 첫 번째 상이라고 하는 됐니? 축소된 도립 실상이 생길 수 있는 위치야. 두 번째는요. 확대된 도립 실상이 생겨야 되는 위치야. 초점거리 그대로 10인데요. 물체가 초점거리와 초점거리 2배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A는 15m. 그랬을 때 B가 얼마인지 계산. 세 번째요. 계산에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겨야 되는 초점보다 물체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초점이 10이니까 물체는 그거보다 안쪽 5에 있을 때요. B 값이 얼마인지. 되겠어요? 계산하셨습니까? 자, 이때 B값 얼마? 15 플러스 15입니다. 이거 얼마? 이거 얼마? 플러스 30입니다. 이거 얼마? 빨리 계산하는 사람을 먼저 얘기해줘야 돼. 이거 얼마 나와?
마이너스 얼마? 10. 마이너스 10. 맞아요. 자, 이때요. 중요한 건요. 15야 30이야 10이 아니고 앞에 붙어있는 부호입니다. 이 부호가 플러스인 아이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도립실상이라는 뜻입니다. 플러스가 도립실상이라는 걸 얘기하고요. 마이너스는 적립허상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아, 적립허상, 도립실상 이겁니다. 되겠어? B값의 부호가 도립인지 적립인지 실상인지 허상인지를 보여준다. 되겠어? 자, 그럼 축소됐는지 확대됐는지는요. 배율 보시면 돼요. 배율은 언제나 절대값 A분의 B값이 배율이다. 언제나 절대값 A분의 B가 배율이다. 알겠어? 자, 꼬맹아. A분의 B 얼마? 2분의 1이죠? 실제보다 상의 크기가 절반이야 이 뜻이야. 예, A분의 B 보여요? 얘는 배율이 2죠? 실제 물체보다 2배 커 이런 뜻입니다. 자, 배율이요? 예, 됐어. A분의 B 2죠? 실제보다 2배 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기 때문에 확대된, 크기 때문에 확대된, 작기 때문에 축소된. 알겠습니까? 외울 필요 없죠. 계산해 보셔도 되죠.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빛을 모으는 도구는 그 도구로부터 물체가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상의 종류가 확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그래서 모으는 도구들은 물체를 보는 데 사용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커졌다 작아졌다 막 눈이 아파요. 그래서 얘는 단지 빛을 모으는 도구로 쓰죠. 그래서 오목거울 같은 경우가 조명 뒤를 싸고 있어요. 오목거울이. 그래서 실제로 조명 뒤에 조그만 꼬마 전구가 있는데 그 꼬마 전구 뒤에 오목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 꼬마 전구에서 나온 빛이 됐어? 이렇게 가서 반사돼서 빛이 모여서 한 점에 모여서 빵 하고 쏘아지는 거야. 그래서 조명 뒤에 오목거울을 놓으면 빛을 모았다가 보내기 때문에 훨씬 더 눈부신 빛이 나와요. 그래서 자동차에 있는 헤드라이트, 바다 위에 있는 등대. 그래서 걔네들은 전구를 큰 걸 쓰는 게 아니고요. 전구는 꼬마 전구 똑같습니다. 그걸 감싸는 오목거울이 훨씬 더 큰 거죠. 알겠어? 이렇게 해서 조명을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빛을 퍼뜨리고 모으는 도구들의 상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얘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너네가 나한테 뭐 물어봐서 나 한 거야? 아니야? 물어본 거 없었어? 넘어갈게요. 자, 넘어오시면 28, 29에서 질문. 괜찮아. 그러면서 꼬맹아 47번 문제 좀 봐. 우리 지금 빛을 모으거나 퍼뜨리는 도구들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거울은 그럴 때 써요. 코너 반사경. 그리고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이럴 때 쓴단 말이야. 자, 렌즈는요. 눈 시력 교정 할 때 우리가 쓰잖아요. 그 중에서요. 우리 눈이 근신이 원신이? 거기부터 시작하자. 우리 눈이 근신이 원신이? 우리 눈은요. 어디에 있는 걸 잘 봐요?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그나마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이야. 멀리 있는 건 볼 수 없어. 맞아? 그래서 우리 눈이 근시입니다. 알겠어? 우리 눈이 근시야. 자, 그 근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눈은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 눈 속에 렌즈 들어있어요. 무슨 렌즈? 만져봐. 우리 눈 속에 무슨 렌즈 있냐? 볼록 렌즈입니다. 그걸 우리가 수정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볼록 렌즈가 들어있다. 그걸 우리가 수정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 볼록 렌즈는 빛을 뭐 한다고요? 모은다고요. 그래서 빛을 모아서 그 빛에 모아진 이 상을 우리 눈에 있는 시각세포가 보는 건데 우리 눈에 있는 시각세포는 어디 있게요? 여기 전체 시각세포 있어? 아니야. 맨 뒤에 있는 이 막에만 시각세포가 있어서 빛이 여기에 모여야 돼. 이 이름이 뭐야? 망막이야. 그래서 여기에 시각세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빛이 요 지점에 맺혀야 돼. 여기 맺히면 안 보여. 여기 맺혀도 안 보여. 근데 네가 눈에 시력이 떨어지면 빛이 망막보다 앞이나 뒤에 맺혀서 안 보이는 거야. 그중 우리 근시는
빛이 망막보다 어디에 묻히니? 앞에요. 앞에요. 왜 앞에 미쳐? 빛이 정상일 때보다 더 빨리 됐어? 굴절해서 여기서 보였으니까요. 왜 빨리 굴절해서? 정상의 수정체보다 뭐 해줬으니까요? 뭐 해줬으니까요? 더 두꺼워졌으니까 더 볼록해졌어요. 볼록해서 모았는데 이게 더 볼록하잖아? 더 빨리 모은다는 얘기야. 알겠어? 수정체가 더 볼록해져서 다시 말해 수정체가 더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빛이 빨리 굴절해서 앞에 맺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각세포가 못 보겠죠.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빛을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맺히게 여기에 교종도구를 집어넣어줘야죠. 이 수정체를 한번 변하면 이거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얘를 보완할 수 있는 도구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게 안경인 거예요. 그럼 얘가 너무 볼록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를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 오목 거울을 넣는 거죠. 오목 렌즈를. 그래서 오목 렌즈에서 한번 빛을 퍼뜨렸다가 그래서 정상보다 퍼뜨렸다가 얘가 모으니까 그나마 여기에서 맺혀요. 알겠습니까? 이거 하려고 라는 얘기야. 알겠어? 너무 빨리 빛을 모으니까 그냥 직진으로 오는 빛들은 너무 빨리 모아. 그러니까 얘를 직진보다 빛을 퍼뜨리기 위해서 여기 오목 렌즈로 빛을 퍼뜨려. 퍼뜨린 다음에 얘가 그나마 빨리 모아도 여기서 모일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앞에 오목 렌즈 껴주는 게 맞아. 그래서 너네 안경은 다 오목 렌즈야. 할머니 눈은 거꾸로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 47페이지, 47번 문제는 할머니 눈이에요. 망막보다 뒤에 맺혔죠? 이거 무슨 눈이라고 하겠어? 원시. 그러면 얘는 빛이 너무 천천히 맺혀서 뒤까지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빨리 모으려고 앞에다가 뭘 껴주면 되겠어? 볼록 렌즈 끼면 돼. 이런 식으로 원인을 알면 외우는 것들이 당연한 거야. 아 그래서 그거야? 그래서 그거야? 이게 돼야지. 되겠어? 할머니는 수정체가 너무 얇아져서요. 빛이 천천히 굴절해서 뒤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모아주려고 앞에 볼록 렌즈 낍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30페이지에 있는 52번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많은 선행을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문제 속에는 혹시 몰라서 내준 거지만 나올 수가 없어. 알겠어? 과감히 버려도 돼. 대인이 너무 많은 선행을 원하는 너무 많은 복잡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일단은 버리고 가자. 파일을 마지막에 앞부분에 정리가 다 되어 있을 때 그때 해도 된다. 알겠냐?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중에 질문. 안 들려? 53번이요. 53번. 두꺼운 유리를 통해서 유리 뒤에 물체를 보았더니 그림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B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여기서 B에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요? 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거울 있대요. 아이 열나 두꺼워. 씨. 열나 두꺼워서 여기 있답니다. 그래서 내 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여기 B에 있네 이렇게 본 거야. 왜? 인간의 눈은 빛이 직진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왜요? 이 빛이 나한테 일로 왔기 때문에. 일로 왔기 때문에. 되겠어? 실제로요. 빛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온 거 이거 맞아. 그럼 여기서는? 여기는 공기고 여기 유리잖아. 생각해볼래? 나는 물체를 보는 건 그 물체에서 나온 빛이 내 눈에 와서 내 눈에 온 이 빛 때문에 물체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 빛은 여기를 통과할 때 어떻게 왔을까? 생각해볼래? 빛이 여기서 왔어. 자, 유리에서 공기로 굴절했겠지. 굴절했겠지. 실제로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굴절했니? 빛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고 치자. 이렇게 왔어. 여기서 어떻게 굴절해야 돼? 법선 그려. 됐어? 네. 원래 이렇게 직진했어야 되는데 법선 그려. 여기가 느린 매질, 여기가 빠른 매질이니까 항상 빛은 직진한 것보다 어느 쪽을 향해서 휘니? 느린 매질. 그러니까 위로 휘어야 돼? 아래로 휘어야 돼?
이렇게 위에 온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빛은 여기서요. 됐어? 이렇게 온 거죠. 되겠어?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얘는 됐어? 이 빛은 얘보다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이렇게 있었던 거죠. 빛이 어떻게 온 거야? 이렇게 온 거야. 어떻게 그려야 돼? 자, 이렇게 온 빛을 내가 눈으로 본 거야. 되겠어? 이렇게 온 빛을 눈으로 본 거야. 그러면 실제로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온 거잖아. 됐어? 근데 나는 이 빛이 그냥 이렇게 직진해서 왔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B가 있다고, B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거보다 빛이 이렇게 온 거야. 아래쪽에서 이렇게. 맞냐? 그러니까 B보다 아래에 있는 C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온 거야. 됐어? 빛은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내 눈에서는 이렇게 빛이 오니까 직진해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서 됐어? 실제 물체보다 위에 있는 물체를 본 거야. 그게 B야.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다. 자, 내가 밖에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봐. 자, 여기 물이야. 나 여기 공기 중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봐. 눈으로. 그러면 내가 보는 물고기는 됐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 물고기는 어디 있어? 그거보다 훨씬 아래쪽. 알겠어요? 훨씬 아래쪽에 있죠. 되겠냐?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야. 그러니까 실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디에 있다고?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야. 넘어가자. 자, 32페이지. 72번만 설명할게요. 72번 설명할게요. 평강이란 단어 들어본 사람도 있지만 평생 처음 듣는 사람도 있죠. 요거 하나만 하자. 꼬맹아, 우리요 야구 선수들이 빛이 반사되면 눈부셔서 잘 못 던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까만색 뭐 바르잖아요. 빛 반사를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이제 개놈의 새끼들 그런 게 있어. 되겠어? 안경 쓸 때요. 빛이 반사되니까 우리 선글라스 같은 거 쓰잖아요. 빛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반사돼서 나가는 빛의 양을 줄이는 거야. 자, 그때 쓰는 게 평광판이에요. 평광판, 셀로판지. 셀로판지. 되겠어? 나중에 올리 끝나고 좀 시간 있을 때 선생님 평광판 보여줄게요. 선생님은 평광판을 사서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보여줄게요. 평광판은 셀로판지인데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틈이 나 있어요. 한 방향으로만 틈이 나 있어요. 근데 자연광은요. 빛이 빵 하고 나올 때 빛이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이라고 하는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나가는데 평광판이 있으면 평광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여기를 통과할 수 있고요. 다른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이 틈을 못 통과합니다. 그래서 평광 방향이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 세로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는 요 빛만 통과해요. 그걸 뺀 나머지 빛은 통과할 수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 A 평광판 다음에 또 다른 B라는 평광판을 이렇게 놓는 거죠. 근데 얘도 평광 방향이 똑같아? 그러면 A를 통과한 빛은 당연히 B를 통과해. 그래서 내 눈에 들어와. 그래서 보는 거야. 알겠어? 근데 꼬맹아, 얘를 살짝 틀어. 또는 여기에 또 다른 평광판을 놓고 걔를 회전시켜. 상관없어. 우리 책에서는 또 다른 평광판을 사이에다 놓고 회전시키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평광판을 이 사이에다가 넣었다고 쳐? C야. 처음에는 세로 방향이니까 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없죠. 근데 얘를 살짝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트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틀어. 그럼 평광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 그러면 꼬맹아, 이 세로 방향의 평광판이라서 통과한 빛이 이 가로 방향의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얘를 트는 순간 여기에 빛이 하나도 안 옵니다. 깜깜해집니다. 알겠어? 그러면 우리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냐? 와! 평광판이 수직이면 빛이 통과 안 하네? 알았죠? 근데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못 통과했어 수직이면? 빛이 횡파란 거예요. 빛이 만약에 종파면 그냥 이렇게 밀고 가면 종판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 횡판이 이렇게 흔드는 거고. 맞아요? 그냥 종파면 이 구멍도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평광판에다가 꼬맹아 종파에 소리를 내. 아, 소리는 통과할까? 통과해. 되겠어? 소리는 종파니까 통과하니까. 근데 빛은 횡파라서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횡파라는 걸 증명한 실험입니다. 빛이 횡파라는 걸 증명한 실험입니다. 알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72번의 답이 4번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되겠어? 얘는 완벽하게 90도가 아니니까 일부 빛은 통과해. 근데 90도가 되면은 통과할 수 없어.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파동에서 해가지고 왔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부터 선생님은 공식적으로 이제 계통별 문제를 풀 건데, 되겠니? 우리 이 책의 빈 부분은 계속 풀 거니까 책은 계속 가져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계속 들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메가 지금부터요. 자, 책을 살짝만 덮고요. 지금부터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선생님하고 속도 맞춰서 따라오셔야 되는데 속도를 못 맞추면 우리가 하려고 한 내용들을 다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손에. 알겠어? 이 과정을 이제 수업 시간에도 심야에도 연결해서 갑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역학.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어요. 그거 선생님이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른 속도로 풀어서 채점까지 하는데 얘 문제가 몇 개가 있냐면 95부터 24까지 195부터 224까지 몇 번이냐? 30문제 겁니다. 이런 개김새끼들 살 수도 있다. 30문제 푸는데 15분 들여요. 얘는 복잡한 계산 없어. 그래서 15분 안에 해. 못하면 뒤져. 자, 15분 안에 빠른 속도로 풀어서 채점까지.
요번 주 일요일 날 모의고사 1회. 몇 10시. 시에요? 요번 주 일요일 날 아침 10시에 못 보는 사람 손. 에스더는 그럼 밤 10시. 에스더 항상 아침 10시에 못 보는 거야? 아니면 요번만 못 보는 거야? 항상? 나머지 사람들은 아침 10시.
다 못 푼 사람. 몇 개랑 언니? 푼 사람들은 빨리 채점해서 들고 나오시고요. 못 푼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리.